요즘은요, 멘탈적으로 중심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소위 말하는 포모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비교하려는 성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를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비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요.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럽다면 그건 진짜 잘된 일이에요. 질투는 미래의 당신에게서 온 초대장이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요즘은요, 멘탈적으로 중심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특정 기업에서 직원들이 얼마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같은 직장인으로서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SNS를 보면 뭐 어떤 연예인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그런 으리으리하고 럭셔리한 집들이 나오고, 뭐 연예인뿐만 아니죠. 요즘은 각종 사업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자랑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질주를 한다는데 나는 주식이 없어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소위 말하는 포모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감정이 들 때가 분명 있거든요. 마음이 건강할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왠지 좀 멘탈이 약해져 있을 때는 주위에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힘든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고요. 그럴 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일단 자기계발서라는 장르답게 굉장히 쉽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챕터들 중에 특히나 저에게 인상 깊었던 챕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간의 비교 본능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남들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비교하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나를 갉아먹는다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하려는 성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를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다뤘던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서 인간이 그 비교하려는 성향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불안과 우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나온 렛대 미론을 내 인생에 조금씩 활용해보면 비교라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스승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비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한 가지는 스스로에 대한 고문, 다른 한 가지는 나의 최고의 멘토.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상대적 박탈감이 들 때 이 감정이 나에게 고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깨우치게 하는 멘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저에게는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이런 신선한 깨달음을 줬었어요. 자, 일단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모두가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그쵸?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일단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카드 게임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패를 나눠 가졌어요. 그 패는 정말 랜덤하게 주어지죠. 그게 바로 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패를 최초에 나눠 가졌는지. 근데 우리는 카드 게임 하면서 남들은 어떤 패를 가졌는지 계속 이렇게 남들 패만 들여다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받은 패로 이 게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카드게임 해본 분들 알겠지만 분명 이변이 일어납니다. 좋은 패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늘 이기고 불리한 패를 가진 사람이 늘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게임의 묘미죠. 그게 인생의 묘미겠고요. 저는 카드게임의 패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난중일기의 주인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이유가 좋은 패를 가졌기 때문이었나요? 사실 진짜 상황이 최악으로 안 좋았죠. 일단 선조라는 상사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간신들의 말에 휘둘려서 자기를 내치려고 했죠. 주위에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은 많죠. 배는 12척밖에 없어요. 근데 격파시키잖아요. 뭘 이용해서? 울돌목을 이용해서. 울돌목이라는 그 좁은 지형을 이용해서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울돌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지형이지 이거를 로마 시대 사람들이나 뭐 영국 해군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면은 나한테는 왜 울돌목이라는 지형이 없었어?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특정한 지형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기회가 오거든요. 엄청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뭔지를 캐치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끝내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불리할 때 해내면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객관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부터 우리는 되게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신문에서 항상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과 비교하니까 우리가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대략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193개국 정도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GDP 기준으로 한 10위 안팎의 나라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는 정말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당연히 있죠. 이미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뭐 부모님의 자산이나 유전자 이런 걸로 이미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 인생의 승패가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인생에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게 참 많잖아요. 부모님의 재력? 못 바꿉니다. 우리 부모님을 갑자기 건물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 나의 나이? 못 바꿉니다. 갑자기 젊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 천지인 것 같은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미라클 모닝 시도해보기, 일주일에 헬스장 3번 가기, 그리고 뭐 한 달에 몇십 킬로 뛰어서 뭐 2, 3kg 감량해보기, 바이브 코딩 배워보기, 더 유익하고 힐링이 되는 친구들 만들기, 가족과 나의 자녀들,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 보내기, 그리고 뭐 요리나 베이킹을 배워볼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셀프 리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글을 써서 SNS나 브런치 같은 어플에 올려볼 수도 있고, 꾸준하게 건실한 경제 공부를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볼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유전자 차이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말고 노력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에 놀라게 되실 거예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군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크고 멋진 일을 해냈다면 내버려 두자. 그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당신을 이기게 내버려 두자. 가장 현명하고 멋진 방법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성공의 공식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누군가는 당신에게 성공의 공식을 알려줄 것이다. 그들이 앞정석에 내버려 두자. 저도 그랬거든요.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성취한 걸 보면은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저렇게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나 우정, 성공 이런 것들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먼저 저걸 했다고 해서
나의 기회가 꼭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럽다면 그건 진짜 잘 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러움을 느낀다는 거는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료,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럽다면 잘 됐다. 진심으로 기쁘다. 질투는 미래의 당신에게서 온 초대장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내가 질투가 나고 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성공 공식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나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예언자처럼요. 이 책에 나오는 또 멋진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아직 스스로 완전히 보지 못하는 미래의 조각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멋진 능력을 지녔다. 진짜 멋진 구절이지 않나요?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같은 학번 친구 중에 SBS 공채 아나운서로 합격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친구는 아니었고 건너서 아는 친구였어요. 진짜 장안의 화제였거든요. 우리 학번에서 우리 학교에서 SBS 아나운서가 나오다니. 물론 그 친구를 질투하는 친구도 있었겠고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너무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는 아나운서는 뭔가 오랜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미 전문가로서 완성이 돼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처럼 아나운서를 해본 적이 없었고 계속 학생으로 살다가 본인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줘서 아나운서를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뭔가 아나운서, 방송인은 너무 나와 동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친구처럼 아나운서로서 일해본 경력이 없는 친구도 붙을 수 있으면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용기를 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요. 저에게 정말 어떤 동기부여를 해줬고 결국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나는 남들처럼 스펙이 없어 이렇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뭐든지 새로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성공하고 쟁취했다고 한다면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물속에 뛰어든 퍼스트 펭귄이 된 거잖아요, 그 친구가.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어떤 거를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준비했는지 면밀히 좀 들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친구의 성공이나 쟁취를 부러워하기만 하고 질투하기만 했다면 저는 아나운서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성공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기업 간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노키아가 핸드폰으로 제일 먼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애플은 넋놓고 부럽다, 짜증난다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분명히 그 성공을 분석하고 그것과 또 다른 게임을, 나만의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애플이 결국 스마트폰으로 성공을 쟁취했죠. 그러면 삼성이 망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원한 1등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100% 새로운 건 없다고 하잖아요. 엄청 잘된 패션 브랜드나 빵집 브랜드나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딘가에서 영감을 받은 거고 그렇다면 그 잘된 브랜드들에서 나도 뭔가를 배워서 나도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저와 비슷한 결을 가진 또는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채널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감을 많이 받았을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채널도 다른 분들에게 영감을 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채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가장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사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가신 감정들이 우리를 동기부여 시켜주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짜증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짜증일 수도 있어요. 그 분노는 나 자신을 향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왜 진작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나 자신한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분노가 중요해요. 이 분노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료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그 데이터와 사례를 분석하고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상이 새로운 연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에서는 오히려 질투 안 들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질투를 안 느껴요. 예를 들면 영국의 여왕, 왕실 가문,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막 나보다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예를 들면 제드래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짜증내거나 막 열등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게 되는 대상은 사실 나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떼미론에서도 저 사람 나랑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나보다 그렇게 대단하게 잘난 사람 아닌데? 근데 잘 나갈 때, 저 사람의 사업이 성공했을 때 분명히 나랑 출발선이 비슷했는데 저 사람 혼자 앞서 나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되게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우리도 비슷하게 해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는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잘 벤치마킹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부러워만 하고 깎아내리기만 하고 쟤는 뭐 저래서 그렇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뭐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지,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마인드를 다시 바로 잡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장 바꿔볼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 생각보다 그 길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나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한다면 사실 그 성공의 외면적인 모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게 된 어떤 반복적인 연습이나 노력의 시간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조성진 님이나 임윤찬 님처럼 피아노 친 사람이 부러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실력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몇십 년의 노력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의 팔로워 수가 부러워. 근데 그 사람이 그 팔로워 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상들의 숫자, 그리고 그 영상들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들, 노력들, 그거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반성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전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이 세상에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곳에 내가 더 에너지를 쏟고 하루 종일 생각을 집중할 것인가? 그게 결국 태도인 것 같아요.
이미 운이 결정해버린 것들, 이미 바꿀 수 없는 것들, 여기에 계속 내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너무 나의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종이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운과 상관없이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들.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